보니까 정부가 학업 성취도 평가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교육 현장이 어수선합니다. 학력 미달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과거 시행됐던 전수평가, 이른바 일제고사가 이름만 바꿔서 돌아오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교육당국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육부 이해숙 학생지원국장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학생지원국장 이해숙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초학력 올리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력 올리자는데 반대하는 부모는 없을 텐데 왜 하필 그 방법이 일제고사여야 되느냐라는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나온 맞춤형 평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면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가운데 희망자만 따로 이렇게 성취도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까? 현행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상세하게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네. 도입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기초학력 보장법이 3월 달에 시행이 되었고, 이제 정부가 최초로 5개년 로드맵으로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시행을 해서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의 이제 기초학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현재도 여러 가지 진단 평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도구들의 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 과정에서 이제 그 말씀하신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가 이제 확대가 논의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질문 주신 것처럼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는 올해부터 그 대상 학년도를 확대해서 네. 24년까지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대상 학년을 확대하는 내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참여는 그 원칙적으로 학급이 희망에 따라서 선택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그런 일제 평가와는 다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지금 국장님께서 자율이란 단어를 강조하셨거든요. 하지만 뭐 논란의 시작은 대통령 이제 국무회의 발언이었는데 아마 대통령도 이 개념을 좀 헷갈린 것 같아요. 말씀하신 지금 방금 소개하신 제도는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고 또 국가 수준 평가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전수평가를 언급하면서 일제고사 부활 논란으로 이어진 건데 여기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고요. 네. 조금 전에 모두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예. 지난 정부에서 그 학업 성취도 전수 평가를 폐지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부터 저희가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네. 이 부분에 관련된 학번을 확대하는 부분도 사실이기 때문에 네.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전수평가를 폐지한 부분을 강조하다려다 나온 발언이고 그 말씀이신 거고요? 네네네. 어제 저희가 그 브리핑 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강조하다가 나온 그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하지만 또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약과 이제 연결되면서 혹시 이게 또 전수평가로 확대되고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죠. 일제고사 부활 논란에 대해서. 네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는 대상 학년을 확대하는 것이고 네. 대상 학년 내에서 참여는 학교와 학급의 희망에 따라서 선택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전수나 일제라는 부분은 선택이나 희망이라는 부분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다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하는데 학교가 만약에 평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는 그 교육과정상의 학생의 어떤 성취 정보 관련된 부분을 다시 이제 교육과정으로 활용하게 한 게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 학급이나 학교를 원칙으로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개인적으로 이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방법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도교육청과 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방법론에서 어떤 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도교육청과의 어떤 그 방법론 토론 과정에서 어떤 점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컴퓨터 베이스 평가이기 네. 때문에 관련 이제 기반이나 이런 부분에 좀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평가나 진단이라는 부분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진단 결과가 나왔을 때 학교 또 특히 이제 수업 중에 학생을 잘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학교나 또 학급 수업이랑 연계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의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줄 세우기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무튼 뭐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에게만 공개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성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줄 세우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좀 반론을 제기하신다면 이를테면 이런 거죠. 꼭 학력 신청을 하려는데 꼭 시험이 필요한 거냐라는 논의겠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저희 기초학력 보장법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진단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단 평가뿐만 아니라 어떤 교사의 전문적인 그런 음. 능력을 바탕으로 한 관찰, 면담을 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아마 중합해서 학생을 진단하는 것이 음. 좋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같은 경우에도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정보를 학생, 학부모, 그리고 음. 교사한테 한류해서 네. 학생을 지원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상위 수준에서 조합을 해서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현재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지만 또 자율이라는 말에 또 함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사, 학생, 또 학부모 이러다 보니까 사실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간의 어떤 갈등도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네, 현재 뭐 교육청별로 여러 가지 또 정책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교육청에서 교육감님들께서 하시는 정책은 또 그 상황으로 존중이 돼야 되고요. 음. 다만 이제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는 교육부가 말씀드린 대로 현장의 선택이나 희망 사항을 존중하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이 잘 존중되도록 앞으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고 네. 현재까지 시도교육청은 그런 부분을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은 시도교육청별로 학교 현장에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지금 이 정책이 전달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그 교육청의 공문을 통해서 전달하지 않고 권역별 설명회라던가 이제 네. 사이트에 들어와서 바로 이제 설명하는 식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고 음. 그 참가 학교나 이런 부분을 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교육청의 공문을 통해서 음. 전체적으로 그 목록화하거나 이런 부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자면 관내에 참여하는 학교와 관련해서 전체 리스트를 교육청과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학력 신장에 대한 어떤 교육부의 의지를 담은 정책이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대통령도 이 부분을 좀 언급했습니다만 실제로 기초학력 미달의 어떤 통계가 나와 있을까요? 좀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국가 수준에서 미달 수준을 보통 말씀하시는 통계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로 음, 이제 주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게 4년 새 40% 급증했다. 요 수치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기초학력 미달 학생한테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어떤 해결책을 좀 마련하고 있는지 끝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기초학력 보장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그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같이 말씀 나눴던 학생에 관련해서 일단은 그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3중 안전망을 통해서 이제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업 중에 1교 2강세자라던가 네. 아니면 다양한 이제 그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제 디지털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 지원을 통해서 개별 학습을 좀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학교 내에서 연계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모아서 같이 음, 학생 지원 방법을 논의하게 됩니다. 근데 또 네. 한편으로는 난도증이나 이런 부분은 학교 밖에 어떤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런 음. 경우에는 학교 밖에 전문기관까지 연결해서 학생들을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종합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네, 아까 국장님께서 현장의 선택을 존중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정부가 바뀌고 나서 만옷의 입학 논란 당시 어떤 사회적 논란이 있었는지 아실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를 좀 거쳐야 한다면 어떤 과정을 좀 마련해 놓고 있을까요?
네, 먼저 두 가지 저희가 그동안 의견 수렴 거친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드린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 갑작스럽게 등장한 거는 아니고요. 20년부터 이 관련된 부분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공부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겠다는 고민이 있었고, 예. 또 이 고민을 바탕으로 해서 21년도에 기본 방향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시행이 된 거고요. 그리고 시행 과정도 어떤 현장의 그런 이제 안착이나 이런 부분도 존중을 해서 3년에 걸쳐서 확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저희가 말씀드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학교 현장, 시도교육청, 국민교원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 종합계획을 마련했고, 앞으로 이 시행 과정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계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네,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교육부 이해숙 학생지원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